한 주간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정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뒤덮인 한 주였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조국 후보자 관련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1 때 2주짜리 인턴십에 참여한 뒤에 당국대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점,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2번 유급을 했는데 6학기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점 등입니다. 일부 언론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서울대나 고려대에서는 조국 임명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대학가 학생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경북대 총학생회가 성명을 내고 제기되는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북대 성명서를 보면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들만의 리그는 무너지지 않은 듯하다면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부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성명서가 SNS상에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조국 반대 이런 내용만 찾아볼 수 있는 다른 학교들의 성명과는 달리 본질을 잘 짚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조국 후보자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공동 성명이나 집회 같은 대응은 결정한 게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총학생회가 집회를 열고 나서 그 총학생회장을 둘러싸고 정당 활동을 했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색을 띤 운동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 점, 그리고 방학이라서 학생들 의견을 다 모으지 못한 점, 이런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일본 극우단체 지원을 받고 유엔에서 일제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YTN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이우연 씨가 강제 연행은 없었고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발언자 명단에는 그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국제경력지원협회 소속 후지키 슈니치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후지키 씨가 이 씨의 유엔행 항공료와 체류 비용을 부담했다 이렇게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소 어이가 없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밝혔습니까? 네, 이 씨는 YTN과 그리고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여비를 낸 건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심포지엄을 열었던 그 일본 국제역사논전연구소라면서 유엔 연설과 이 여비를 댄 행사 단체는 별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극좌든 극우든 사실을 말하는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비판할 게 있다면 비판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둘러싸고 지금 학계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죠. 네, 학계에서도 비판 서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인권법 연구자인 박찬훈 한양대 교수는 SNS 등을 통해서 일본군은 위안소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시행했다면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서평을 했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반일 종족주의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는 선택적 편의가 크고 주장과 서사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약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고 학자 개인마다 자신의 연구 방향과 철학이 있겠습니다만 비판이 제기되거나 한다면 이 사실을 좀 되돌아보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2년 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체 폭력은 줄어든 반면에 스마트폰 사용 등이 늘면서 언어 같은 정서적 폭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도 보시겠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9학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6%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보면요. 초등학교는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피해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증가한 반면에 신체 폭행은 비중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폭력 양상이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더라도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응답률 자체는 2배가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교육부는 실제 학교 폭력이 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요즘에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일도 그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민감도가 좀 높아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 대구 지역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0.5%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 1.6%보다 낮고 이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구가 학교 폭력 안전 도시다 뭐 이런 네. 표현도 나왔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앞서 말씀하신 그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이 이런 결과를 냈다 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1차 조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 372만 명가량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 하반기에 2차 실태 조사를 끝낸 뒤에 교육부가 연말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낼 예정입니다. 네. 대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방하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면 많은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개막해서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립니다. 개인 혹은 국가를 향해 다가오는 운명의 힘과 의미를 오페라를 통해 고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주제로 오페라와 인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네. 그 메인 오페라 공연은 오는 5일부터 열립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광장 오페라가 이시아폴리스 등지 야외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성모 수상무대에서 대규모 관객을 위한 수상음악회도 열립니다. 지난 여름에 대구를 뮤지컬이 뜨겁게 달궜다면 갈수록 선선해지는 가을에는 오페라의 선율이 대구를 채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뉴스 큐레이션을 통해서 잠깐 소개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무 예술감독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구의 정말 대표 문화 브랜드죠. 오페라 네네. 축제. 전에는 이런 부분은 못 봤던 것 같은데 처음 예. 시도하는 국제 콩쿠르죠. 국제 콩쿠르인 대구 국제 오페라 어워즈가 네네.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대구 국제 오페라 어워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콩쿠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콩쿠르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일반 콩쿠르들은 성악 경연의 일종이지만 네. 이 어워즈는 세계 유수의 극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상금을 받아가는 입상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이널에 참가한 친구들을 전부 유럽에 있는 극장들의 캐스팅을 해가는 네. 그런 좀 아트 마켓 형태를 취하고 있는 면에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공연에 또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네. 메인 오페라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이 작품들 또 관람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람 포인트가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원래는 3.1운동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네. 저희가 주제를 운명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명의 주제에 맞는 메인 작품 4작품을 골랐는데요. 네. 그래서 첫 작품은 저희 개막작으로 올리는 작품은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인데요. 내용은 스코틀랜드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올리는 작품은 푸치니의 라론디네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한국말로 제비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비라는 작품인데 프랑스의 고급 창녀인 여자가 창녀로 생활을 하다가 또 일반인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비와 같은 운명을 네.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의 스토리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이루어지는 작품은 창작 오페라인데요. 네. 오페라 1945라고 해서 1945년도 우리가 해방되던 시기에 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담은 공연이고요. 이 작품은 국립오페라단과 저희가 합작으로 이루어져서 네. 서울에서 2회 공연을 하고 대구에서 2회 공연을 같이 네.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폐막 작품인 운명의 힘이라는 작품은 베르디의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오페라 중에서 가장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그런데 감독님, 오페라 하면요, 네. 뮤지컬하고는 또 다르게 네. 사람들이 좀 거룩하고 거리감이죠. 거리감이 우아하고 있으죠. 쉽게 다가가기가 좀 힘든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네. 쉽게 좀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에 2017년도에 처음 부임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7년도부터 저희가 축제 때 계속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오페라 하우스에서만 이루어지는 오페라 축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지역의 소극장에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분량으로 볼 수 있는 달서구, 원래는 달서구, 그다음에 서구, 네. 북구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공연장에서도 오페라 축제를 즐기실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프레 콘서트를 여러분들이 자주 찾으시는 동대구역이라든가 네. 중앙로, 그다음에 라이온즈 파크까지도 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오페라를 알리는 그런 콘서트, 그다음에 수성못에서 이루어지는 수상음악회를 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네. 축제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오페라 축제가 17회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가 됐는데요. 네, 네. 앞으로 이 축제를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다른 또 내용들을 기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원래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워즈라는 걸 통해서 독일의 국립극장, 오스트리아 국립극장, 미국의 LA 극장 등등 해서 7개 이상의 극장들이 함께 만드는 어워즈를 처음 실시한 이유도요. 저희 축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공연만 보여주는 축제에서 이 대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짤츠부르크 축제 같은 경우에는 7주 동안의 축제에서 25만 명 가까이 네. 찾을 정도로 그렇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네. 축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대구의 오페라 축제도 아트 마켓을 형성해서 그 마켓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네. 그런 축제로 만드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 대구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